아이가 공부하는 만점왕이에요. 3학년 때부터 만점왕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계기는 스마트 구몬을 3학년 때 시작을 하면서 그게 하고 EBS 초등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그 장점을 얘기하시면서 만점왕 수업을 스마트 그 패드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만 해도 사실 전 만점왕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점왕이 뭐지 하면서 그 전에는 우공비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우공비를 풀다가 만점왕을 그 계기로 풀게 됐었고 난이도는 우공비나 만점왕이나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만점왕으로 교재를 바꾸게 된 계기는 뭐냐, 1학년 여름방학에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문제집 이런 걸 풀어본 적이 없고요.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을 해서 문제집을 책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우공비를 선택을 해서 쭉 그래도 이제 풀었어요. 풀고 3학년 되면서 만점왕을 선택을 했는데 만점왕 선택하게 된 이유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텐데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점망을 선택하게 됐고요. 사실 3학년 때는 아이랑 영상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집만 풀었고요. 만점왕하고 수학 플러스 그러다가 4학년이 되면서 만점왕을 살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학 플러스라는 문제집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략 목차를 봤을 때 만점왕보다 좀 더 보완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수학 플러스를 4학년 때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문제집의 차이를 보면 우선은 만점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만점왕 같은 경우는 보면 처음에 개념 확인 학습이라고 돼 있어서 개념 설명하고 이게 내용이 있고, 그다음 내용 학습 부분이 있고, 서술형 평가라고 해서 서술형 평가 부분, 그다음에 쪽지 시험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보는 그 간단한 문제, 그다음에 단원 평가 부분, 수행 평가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교과서 개념 다지기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뭐냐면 교과서 넘어보기 그리고 응용력 높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단원평가 레벨 1, 2가 있고 말 그대로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리고 복습책이라고 해서 별도 책이 있어요. 아직 저희는 예습을 하면서 복습책은 풀지 않았어요. 현행 진도를 나가면서 아이에게 복습을 시키려고 남겨놨는데 만약에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체계가 바뀌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그냥 풀어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이미 아이가 저희는 진도를 꽤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진도를 나갔어요. 지금 한 6주 정도면 수학 진도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보시면 개념 다지기 부분, 그래서 내용 설명이 돼 있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 넘어보기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응용이 되는 조금 그런 응용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응용력 높이기 부분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 문제 스케치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먼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나오고 문제에 대한 그 풀이 과정,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또 문제처럼 그 아래 문제가 이렇게 유사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응용력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통 한 5, 6문제 정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단원별로. 그리고 나서 레벨 1, 2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벨 1, 2 난이도가 조금 다르게 아이가 이제 풀 수 있도록 해서 서술형 문제도 살짝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모두 듣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 강의를 모두 듣는다는 게 그렇게 시간 효율적으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서 이렇게 보면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지만 문제풀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풀어야지 선생님이 풀어주는 마치 문제 푸는 쇼를 보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 문제는 아이가 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도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도록 했어요. 왜냐면 각도는 아이가 처음 접해보는 단원이거든요. 그리고 각도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각도를 잴 줄 알지만 뭔가 선생님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영상을 봤는데 확실히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도 부분은 영상을 좀 보다가 마찬가지로 문제는 아이 스스로 풀게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각도는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는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스스로 풀게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면 6주면은 문제집 한 권이 끝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복습 문제집 제외하고요. 이제 복습책 같은 경우는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기본 문제를 다시 한번 아이가 복습할 수 있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 복습하고 또 응용 문제 복습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만약에 뭐 엄마랑 방학 때 예습을 했으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랑 응용 문제 보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이제 또 단원 평가라고 해서 단원 평가 문제집이 이렇게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단원 평가 왜 학교에서 보잖아요. 그럼 그 전에 한번 문제 풀어보고 갈 수 있게. 근데 내공백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한 달짜리 문제집에 수학, 국어, 과학, 사회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제 개념을 한 페이지에 이렇게 쫙 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20문제 정도가 기본, 그러니까 단원 평가용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적 실력 완성이라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3월 달에 이제 각도까지 나가는 게 본 진도여가지고 내공백에서 이렇게 각도까지 문제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솔직히 수학은 문제집을 별도로 풀지만 다른 거는 국어 구문하면서 과학이나 사회는 따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공백을 대신에 단원평가 보기 전에 아이한테 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특히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 솔직히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교과서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약된 부분을 한번 읽고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가서 단원 평가 보면 아이가 거의 다 맞거나 뭐 실수로 하나 두 개 정도 틀리거나 하는 정도지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에서 엄마가 충분히 어, 수업을 봐주면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